네, 바로 선수 입장하겠습니다. 먼저 여당 대표입니다. 5선에 빛나는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고요. 야당 대표는 야권의 대표적인 4선 중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야 중진들의 거침없는 정치 토크쇼 국회 하이킥. 지금 유튜브로 함께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모습 보시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또는 표창원을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이재명 경기지사 인터뷰 관계로 시작 시간이 조금 늦춰졌는데요. 두 분 의원님께 깊은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 여쭤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이 방식에 대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꽤 강하게 비판을 한 적이 있었죠. 그동안 보편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다 줘야 한다고 주장을 해왔기 때문인데요. 두 의원님께서는 이러한 이재명 지사의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기현 의원님부터 하실까요? 예, 저는 이재명 지사 이분이 양다리 걸치기를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치고 빠지게 하면서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분들에게도 인기를 누리고, 그리고 그 친문 진영에서부터도 뭐 배척 안 당하고 이를 위한 양다리를 걸치게 하고 있다. 예. 아슬아슬한 외줄타기 아니냐. 네. 그런 생각하는데, 정치를 하는 사람이 특히 도의사까지 하시는 분이 바로 그날 아침에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나아가 국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나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 이러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재난지원금을 다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셔놓고, 그날 당정청 고위당정청 회의가 지나자마자 반나절도 안 돼서 정부 여당의 최종 결정에 성실히 따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게 뭐냐. 네. 뭐 아니 그러면 다 나눠드리다 그런지 아니라 그런지 확실한 입장이 정해져야 되는 게, 이렇게 말했다가 저렇게 말했다, 양다리 걸친다, 그런 생각을 하죠. 이분은 예전에도 그랬어요. 부산시장하고 서울시장 선거에 관련해서 지금 여당의 그 내부 규정에 의해서 공천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공천하지 마라 라고, 공천하지 안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하셔놓고, 그 후에 나중에 이해찬 대표께서 왜 지금 공천에 대해서 얘기하냐 그러니까 자기는 공천에 대해서 무공천을 주장한 바가 없다, 이렇게 또 말을 했단 말이죠. 그때 말이 다르다. 이게 네.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설훈 의원님. 네. 네. 이재명 지사 말씀이 조금 격하게 말씀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우리 당내에서 또는 이 언론은 터져 있어야 합니다. 어떤 정책을 놓고서 나는 이런 방법이다, 너는 이런 방법이다, 서로 토론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특혜내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네. 그 부분이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재난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 다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우선 재정 문제가 큽니다. 아마 7조 5천억 정도 나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다 주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 이게 일반론으로 통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따라가는 입장입니다. 네. 그 재정 상태가 그렇고 또 이분으로 그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재정도 재정대로 살리면서, 그리고 필요한 부분, 꼭 필요한 분들한테는 들어가야 되는 이런 원칙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 제 주장을 굽혔습니다. 재정을 주장할 때는 이게 골라내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비용도 들어가고 절차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그냥 다 제한한다면 전 국민이 다 주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정부에서 핀셋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은 그 방법을 택하자. 그게 합리적일 거라고 보는 거죠. 우리 내부에서는 치열하게 서로 논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 안이 있고 저 안이 있고 정부 안이 있고 누구 안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걸 다 모아서 가장 합리적인 처방으로 한다면은 따라가야죠. 당연히 해내는 결정인데, 저도 논의 과정에는 있었습니다만은 옳은 결정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네. 그걸 가지고 뭐 양다리를 거쳐는 이런 거는 정책하지 말자는 이야기하고 비슷하게 들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그 전초전 시작을 해봤고요. 제가 더 그럼 말씀 안 이제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본격적인 또 주제가 있으니까요. 네, 국회 하이킥 1라운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라운드 1.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시절 병가 연장을 위해 당시 보좌관이 군부대에 직접 전화했다는 의혹을 두고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하루빨리 특임 검사를 임명할 것과 함께 추 장관이 거리낌 없다면 이를 승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나친 정치 공세이자 검찰개혁 흔들기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논란. 지금 국민의힘은 조국 전 장관 때처럼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 같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오늘 추 장관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던데요. 김기현 의원님, 추미애 장관이 사퇴할 만한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단순하게 사퇴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져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그 직권 남용이라고 지금 고발해 놓은 것이 동부지검으로 배당된다 이런 기사를 받았습니다만 아마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은 전체적으로 보면 권력형 종합 비리 의혹 세트다. 뭐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집권 여당이 그 당시 당 대표였습니다. 당 대표였던 분이 권력을 남용한 문제가 하나 있고 또 엄마 찬스를 사용해서 특권과 반칙을 범한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 그 동부지검에서 이 사건을 뭉개고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게 하면서 심지어 중요한 참고인의 진술을 조사해서 빼버리는 그런 의혹까지 받아서 이 사건에 대해서 공동의 책임 있는 연루 의혹을 져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니냐 이런 정도의 그런 각종 의혹들이 계속해서 증거를 통해서 커지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런데 그 정의의 담당 부서 그 사건을 그런 사건이 없도록 해야 될 담당 부서의 장관이 지금 본인 당사자이신데 거기에 턱 안에 앉으셔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지휘하고 있는 그런 실질적 지위에 있으니 이게 무슨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국민적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조국과 똑같은 조국도 장관, 법무장관 했고 아빠 찬스를 사용했고 각종 여러 가지 뭐 비리들이 지금 그 재판에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이 조국 시즌 2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서른 의원님. 정말 덮어씌우기입니다. 전형적인 덮어씌우기인데 간단하게 골자를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이 추 장관 아들이 서모 씨가 입대하기 전부터 다리가 안 좋았습니다. 양쪽 다리가 안 좋았는데 2015년 4월에 삼성 서울병원에서 수술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수술 상태로 보면은 군에 안 가도 됩니다. 그런데 양반이 2016년 11월 28일에 입대를 합니다. 카츄샤로 들어갔습니다. 가가지고 이게 이제 오른쪽 왼쪽 수술을 했는데 오른쪽 무릎이 또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마저 악화가 됐기 때문에 2017년 4월경에 이 외래 진료를 받아가지고 1차 병가를 냅니다. 내가지고 2017년 6월 5일부터 해가지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삼성병원에서 오른쪽 다리도 수술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열흘간 병가를 냈습니다. 1차 병가입니다. 열흘간 병가를 냈고 그리고 열흘 만에 이게 수술을 했는데 됩니까? 안 되잖아요. 2차 병가를 냅니다. 2차 병가는 9일간입니다. 그래서 토탈 합쳐 19일간 병가를 했는데 그 병가 기간에 이제 19일 동안에 실밥도 빼고 다 했죠. 근데 붓기가 다 안 빠져가지고 더 있어야 되는데 더 있을 수가 없으니까 병가를 달라고 그러니까 개인 휴가를 쓰라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휴가를 또 며칠 씁니다. 6일간인가 씁니다. 그래서 그 끝이에요. 그리고 부대 복귀해가지고 21개월 마치고 퇴원을 제대했습니다. 이게 전부 내용인데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게요. 본인이나 추 장관이나 아무도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거짓된 진술을 했습니다. 그 같이 근무하던 400여라는 애가 이게 일부 일간지하고 인터뷰를 해가지고 거짓된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전화한 적도 없는데 서일병하고 전화했다 그러고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일자도 안 맞는데 일자가 맞는 것처럼 조작을 해내고 이런 과정이었습니다. 이게 신문에 그대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거 엉터리구나 이런 분노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건 가짜였습니다. 순엉터리였습니다. 그리고 막 만들어냅니다. 내용이 없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전부 다 골자인데 내용인데 이걸 야당은 계속해서 부풀려가지고 없는 이야기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빨리 검찰에서 수사를 종결시키고 그 결과를 가지고 국민에게 보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국민이 판단하게 하면 됩니다. 네, 김기현 의원님 혹시 재발론 있으십니까?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는데 하나는 그 병장이나 관계자 진술에 관한 것이 거짓말을 그러시는데 네. 우리 서른 의원님께서 어떻게 조사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병장이라면 그 당시 당직을 썼다는 병장인 그분이
그날 자기가 당직을 썼다는 것에 관한 SNS 자료를 내놨습니다. 복사해서 언론에 보도되었지 않습니까? 그날 자기가 당직을 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동료들 사이에 논란이 됐을 때 이것을 스무드하게 잘 넘겨야 된다는 식으로 했던 정확한 그 SNS 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자신이 동선 그 당시에 그 어디 위치 추적까지 자료까지 다 내놨단 말이죠. 아니 그 병장이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분이 무슨 뭐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는데 그걸 그냥 내용도 그냥 자세히 알지도 못하는 제3자가 막 거짓말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덮어씌우기다. 그런 얘기 하나가 말씀도 있고요. 그 당시에 그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화를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 조금 있으니까 대위가 와서 이거 휴가로 처리해라 했다는 겁니다. 그거는 관계자들이 지금 진술이 다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녹취록도 참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류도 휴가 신청서를 낸 것도 아니고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했다. 전화 한 통화를 해서 이게 갑자기 뭐 병가가 더 이상 안 된다 해서 연가 처리가 된다. 이런 규정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아예 육군 규정상으로도 불가능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거 압력 넣어서 했다. 그 당시에 전화했을 당시에 바로 이 추미애 장관이 그 당시 여당의 집권당의 대표였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러니 두 분이 이것이 문제가 있고요. 네. 또 하나가 육군 규정인데요. 이게 육군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네. 육군의 환자 관리 및 처리 규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네. 여기에 의하면 진료기간이 10일을 초과할 때는 군병원에 입원을 의뢰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열을 넘기는 병가의 경우에 군병원에 설치된 요양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휴가를 발령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딱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규정 다 어겼습니다. 네. 그 규정을 지키지 않고 그냥 전화 한 통화를 해서 다 해결했단 말이죠. 심지어 이번에 낸 그 삼성병원이가 그 진료 자료를 보니까 휴가 이미 2차 휴가 병가가 들어가 난 다음 6일 후에 발급된 서류를 그 당시에 냈다 그러는데 아니 휴가는 6일 전에 시작됐는데 그 심사할 서류를 6일 후에 발급돼서 냈다. 이러니 이게 전체적으로 엉터리다. 그리고 국방부에서는 자료를 하나도 안 갖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숨겼다라고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굉장히 총체적으로 사건을 은닉하고 덮으려고 하고 있다. 그런 네.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네네. 거죠. 짧게 서른 의원님 제 발로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실은 사실이 아니니까요. 그 A1 병장이라는 한 사람하고 서일병과 통화했다는 것 통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사실로 좀 우기고 있는 겁니다. 그거에 그냥 넘어가고요. 특임 검사를 검사. 하자 그러는데 특임 검사는 검사가 잘못했을 때 특임 검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수사 중인데 무슨 특임 검사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특임 검사를 야당에서 하자고 그러는데 그건 안 되는 얘기인 건 아실 겁니다. 그건 안 되는 얘기고 특검? 이거 어떻게 특검할 건입니까? 뭐든지 특검하자고 특임하자고. 야당에서는요 사실을 좀 정확히 알고 제대로 이해를 하고 공격을 하든 공세를 빼든지 해야 합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정말 사실이 아닌 걸 억지로 그냥 갖다 붙이려고 내용을 보셨으면 이해하지 않습니까? 왜 아닌 얘기를 자꾸 기다고 거짓말하고 그러는 겁니까? 자,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 첨예하게 다르신데 이건 당연히 수사로 밝혀질 내용인 것 같고요. 특임 검사 말씀을 좀 드려야죠. 예, 서른 의원님 주장은 현재 진행되는 검찰의 정상적인 수사로 밝혀질 것이고 기다리자는 말씀이고요. 김기현 의원님은 거기에 대해서 특임 검사나 특검 주장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 그렇죠. 예, 반론해 주시죠. 특임 검사 부분은 이게 이 법무장관 추 장관이 스스로 자초한 문제입니다. 이 사건을 처음에 담당했던 서울 동부지검의 그 검사장 그분이 법무차관으로 영전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 사건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안 됐습니다. 지금 고소를 한 지 8개월 지났습니다. 네. 매우 간단한 사건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뭐 그냥 한 2, 3주 뭐 길어도 2, 3주 아니면 1주 안에 사건 다 종결될 있을 만큼 매우 간단한 사건인데 8개월이 지나도록 뭉개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담당했던 그 서울 동부지검장 그분이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뭉갰다. 그 대가라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만 어떻든 그분이 법무차관으로 영전해 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동부지검장으로 발령받아간 분 그분이 그 인사는 전부 다 이거 추 장관이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대검에 계실 때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반대하고 추 장관의 의견을 따랐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어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추 장관이 아주 편향성을 가졌다고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분이죠. 그런 분이 수사를 담당하는 데다가 그 당시에 그 대위하고 중령 이런 분들이 가서 분명히 보좌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청탁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그 연락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진실조사에 기재를 안 했습니다. 그 담당 검사와 그리고 수사관 이분들이 여기에 연루된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검사가 연루되었다는 매우 강한 의심을 받고 있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법무장관도 지금 고발이 되어 있는 사건하고 같이 이게 조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특임검사의 조사 대상이 되는 거죠. 네, 서른 의원님 마지막으로 아마 한 번 반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근데 검찰 김 인사까지 결정하는 법무장관 사안이라서 특임 검사와 특검이 필요하다. 반론 주십시오. 뭐 지금 말씀이 검찰 인사한 내용을 소속들이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검찰 인사가 한 가지 이유로만 진행이 됩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인사라는 게 다 파악해가지고 인사를 결정하는 건데 이 서일병이 이거 가지고 인사를 했겠습니까? 저는 그런 시각으로 제가 세상을 본다면은 안경 써보면 빨간 안경 써보면 세상이 전부 다 빨갛습니다. 검은 안경 써보면 전부 다 검습니다. 그런 식으로 검찰 인사를 갖다가 서일병 건으로 다 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무슨 세상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그렇게 보실 사안은 아니고요. 검찰 인사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했으니까요. 검찰 인사하고 여가 결부시켜서 얘기한다면은 얘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지금이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방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질질 끌 내용이 아니에요.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금방 발표하면 돼요. 있었던 내용 그대로 발표하면 됩니다. 제가 아까 주장했던 것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날 거예요. 그 내용을 아시고 그다음에 승부하시길 부탁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어떤 방향성은 두 분이 정확히 일치를 해주셨습니다. 검찰이 빨리 수사해서 진실을 밝히면 된다. 그런데 다만 김기현 의원님께서는 현재 검찰의 수사진의 구성 또 과거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한 인사 결과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에 현 수사진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 이런 이제 말씀이시고요. 서른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불신할 사안이 아니다. 인사 자체가 그 사안 하나로만 됐겠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어쨌든 시간 관계상 오늘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많은 문제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영종님께서요. 사건을 부풀리지도 말고 은폐하지도 말고 국민들이 바르게 알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958님. 두 분 나가시면서 계속 싸우시는 건 아니죠. 스튜디오 나가실 땐 손 꼭 잡고 나가세요. 이렇게 주셨고요. 치열하게 주장을 하시고 서로 비판을 하시되 어쨌든 그 중심에는 국가와 국민이 있는 두 중진 의원님이란 거 저는 너무나 잘 알고 확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짧게 오늘 토론에 대한 어떤 느낌 김기현 의원님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추미애 장관을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아마 여당이나 대통령에게도 좋을 겁니다. 그것이 국민 정세에 오히려 부합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서른 의원님 짧게. 예, 검찰 개혁을 마무리를 하면은 아마 자연스럽게 추미애 장관은 자기 역할을 다 했다고 할 것 같은데 지금 한창 검찰 개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검찰 개혁에 야당에서도 협조하시길 부탁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이라도 물러납니다. 네, 오늘은 조금 늦게 시작해서 어느새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뜨거웠던 국회 하이킥. 다음 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